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망가진 바비 인형의 기적. 진심 어린 관심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따뜻한 약이다. 2019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 리스모어.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조앤 밀러는 어느 날 특별한 숙제를 아이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우리 반 친구 중 한 명을 기쁘게 해줄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숙제였기에 아이들은 의아해 했지만 조아에는 무척 진지했습니다. 그 숙제의 배경에는 한 아이, 에바가 있었습니다. 에바는 7살 소녀로 몇 달 전 화재로 집을 잃고 가족과 함께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온 뒤로도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웃는 얼굴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항상 태워진 바비 인형 한 개를 꼭 쥐고 있었는데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졌고 머리는 반쯤 녹아붙어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불탄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물건이었습니다. 에바에게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무너진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에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낡고 무서운 인형을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했고 가끔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앤 선생님의 숙제를 계기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녀는 에바의 자리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너랑 점심 먹고 싶어. 다른 아이는 그림을 그려서 건넸고 또 어떤 아이는 자신의 바비 인형 옷을 몰래 에바의 인형 옆에 두고 갔습니다. 그 모든 작고 어설픈 친절들이 쌓이던 어느 날 교실 책상 위에 커다란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은 예쁘게 되어 있었고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조앤은 말없이 박스를 에바에게 건넸습니다. 친구들이 너를 위해 준비한 거란다. 에바는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고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작은 바비 인형 옷, 미니어처 가방, 리본, 새 신발 등이 들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특별히 복원된 에바의 바비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학부모가 바비 인형 리페어 아티스트에게 부탁해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녹아내린 머리카락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얼굴의 그을음도 깨끗이 지워졌으며 옷은 마치 공주처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얘가 다시 웃고 있어요. 그 말은 아이들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고 조앤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에바는 점차 말을 트기 시작했고 웃는 얼굴도 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바비 인형 프로젝트는 학교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다른 반에서도 소외된 친구를 위한 작은 친절들이 이어졌습니다. 조앤 선생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종종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거창한 방법을 찾지만 아이들은 작고 순수한 방법으로 마음을 움직입니다. 망가진 인형 하나가 한 아이의 마음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밥이 인형은 지금도 에바의 방 한켠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인형이 아니라 친구들의 마음이 모여 완성된 희망의 인형으로. 제목: 초코바 하나의 기적.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다. 2019년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얼굴들 사이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느 날 낯익은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습하고 더웠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있던 홈리스 남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졌으며 손에는 낡은 모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앞에 섰다가 갑자기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슨 의도인지 몰라 잠시 말을 잃었지만 그는 이내 주머니에서 꺼낸 단 하나의 초코바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착한 아저씨가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아침부터 일 나가시는 거 보니까 기운 내시라고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가진 게 거의 없는데 초코바 하나를 나누기 위해 모자라는 용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맙다며 조심스레 초코바를 받아들고 내 가방 안에 있던 작은 물통과 샌드위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거면 오늘 하루 거뜬하겠네요 하고는 벤치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를 다시 보게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뒤 같은 자리에서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젊은 여성에게 이 근처에 저렴한 숙소 아세요? 라고 묻고 있었죠. 여성은 당황했지만 대신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근처 무료 쉼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경계했고 어떤 이는 무시했으며 또 어떤 이는 작게나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그와 말을 섞는 것조차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초코바 하나로 시작된 그 작은 순간이 나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을 무렵 저는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라떼를 받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바리스타가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 미소. 순간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홈리스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단정히 깎고 새 옷을 입고 이름표에는 노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하고 내가 묻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아침마다 지하철역에서 샌드위치 나눠주시던 분. 덕분에 쉼터 가서 며칠 푹 쉬었고 거기서 봉사자 한 분이 저를 커피숍 매니저한테 소개해줬어요. 노아는 이제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있었고 자신이 받은 작은 친절들을 돌려주고 싶다며 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커피값 외에 작은 팁을 건넸고 그는 이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는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졌고 다시금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노아는 제가 아니라 초코바를 준 어떤 아저씨 덕분에 변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초코바를 나눠준 그의 작은 용기가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초코바 하나로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하루에 하나씩 누군가에게 작지만 따뜻한 무언가를 건네보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든 미소든 혹은 샌드위치 하나라도. 제목: 노란 장미 365송이. 사랑은 거창한 말보다 꾸준한 마음에 있다. 시드니 외곽의 작은 도시 울런공. 2019년 여름, 이곳에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엘리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한 남자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허리가 굽고 발걸음도 느렸지만 언제나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한 손에 노란 장미 한 송기를 들고 있었다. 그는 늘 3층 2호실로 향했다. 그 방에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80대 여성 그레이스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리처드. 그녀의 남편이었다. 엘리는 처음엔 그들의 관계를 잘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간호사들 사이에서 조용히 알려진 사실이 있었다. 리처드는 아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 그녀를 찾아왔다.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매번 노란 장미를 한 송이 건넸다. 왜 하필 노란 장미세요? 엘리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다. 그레이스가 말하길 빨간 장미는 너무 극적이고 하얀 장미는 너무 슬프대요. 노란 장미는 딱 좋다고 했죠. 따뜻하고 부드럽고 오래된 햇살 같다고. 엘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오래된 햇살 같은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그레이스는 리처드를 볼 때마다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리처드는 늘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매일 당신에게 첫눈에 반하는 남자예요. 그 말에 그레이스가 웃는 날이면 리처드의 하루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는 문득 달력을 확인했다. 리처드가 요양원을 찾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365일. 그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왔고 어김없이 그날도 왔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리처드는 노란 장미 한 송이가 아니라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엔 노란 장미가 정확히 365송이. 엘리는 놀라서 물었다. 직접 세신 거예요? 매일 집에 돌아가면 그날 준 장미 하나를 그려서 벽에 붙였어요. 오늘 아침 마지막 한 송이를 붙이며 세봤죠. 딱 365이더군요. 리처드는 그 꽃바구니를 조심스럽게 그레이스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그리고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레이스, 나는 당신을 365번 사랑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혹시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난 당신의 오늘을 사랑하니까요. 그 순간 그레이스는 아주 잠시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노란 장미, 예전에 내가 좋아한 거죠. 그 짧은 말에 리처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요양원에는 은은한 장미향이 가득했다. 그리고 엘리는 이렇게 썼다. 진짜 사랑은 기억의 유무를 넘어선다. 그것은 매일같이 상대를 새롭게 사랑하겠다는 다짐이다. 이 이야기는 호주 언론에서도 소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노란 장미의 사나이로 불린 리처드는 이후 요양원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하며 자신처럼 긴 시간을 사랑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제목: 달리기 대회에서 멈춘 소년. 이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마음입니다. 호주의 퀸즐랜드 주에서 열린 한 지역 초등학교 육상대회. 무더운 2019년 11월 어느 날 지역 초등학생들이 한껏 들뜬 표정으로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목은 단연 200m 달리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출발선에 줄지어 서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중에는 조던이라는 10살 소년도 있었습니다. 조던은 달리기를 좋아했지만 항상 1등을 하진 못했습니다. 이번엔 꼭 상을 타고 싶다고 아침부터 어머니에게 말하며 신발끈을 꽉 조이고 나왔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고 아이들은 전속력으로 트랙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던도 빠르게 속도를 내며 앞서 달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왼쪽에서 누군가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소년, 이름은 루카. 루카는 선천적으로 운동신경이 약하고 달리기에서도 늘 뒤처졌지만 이날은 가족 모두가 와서 응원을 하고 있었기에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트랙 한가운데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이미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었고, 루카는 무릎을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던이 멈췄습니다. 결승점이 불과 몇 미터 앞이었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더니 방향을 틀어 루카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조던은 루카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그를 일으켰습니다. 루카는 말없이 눈물을 닦고 조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나란히 걸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아무도 그들에게 박수를 치지 않던 순간, 처음에는 모두가 놀라 바라보다가 관중석 한쪽에서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아이들, 학부모들, 선생님들까지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우승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함께 해준 용기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대회 규정상 조던은 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마지막 시간, 교장 선생님은 마이크를 들고 아이들 앞에 나와 특별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빠른 아이에게는 메달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가 진정으로 키우고 싶은 사람은 조던 같은 아이입니다. 오늘 그는
우리 모두에게 이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조던은 루카와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메달을 받았고 두 아이는 그날 이후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루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조던이 나를 일으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달리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달리고 싶어요. 누군가 넘어진다면 나도 멈출 거예요. 이 짧은 순간은 호주 지역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알려졌고 조던의 선택은 많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실제 예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경쟁의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보다 더 멀리 간다.